국제서당 인문학적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을 영어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백층이 들어오는 게 가능해집니다. 도대체 한옥의 정의가 뭐냐? 우리가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도현대화의 시대가 강남이 아닌 종로로 넘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 좋은 종로를 구현해 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진행을 맡은 강혜진 기자입니다. 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파워 인터뷰에서는 서울의 각 구청장들을 만나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다시 뛰는 종로를 약속하며 행정을 펼치고 있는 정문원 종로구청장을 만나봅니다. 올해 대표 교육사업 국제서당과 창신동 재개발 현안 등 정문원 구청장과 2023년 행정 목표는 무엇이고 발전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심도 있게 알아봅니다. 네, 정문원 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벌써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드셨습니다. 예. 우리 구민분들께 간단히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올해를 종로 모던을 구현하는 원년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종로 모던인 만큼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 좋은 종로를 구현해 내겠습니다. 네, 올해 새해 그 종로 모던의 목표를 보면 가장 예. 핵심되는 사업이 교육에 좀 국한된 우리 국제서당 사업 추진이었습니다. 예. 아마 이 시작을 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서당을 운영하는 국제서당인가 많이 궁금해하세요. 예.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교육의 사업인 건지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을 해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들이 좀 갖춰져서 내 자아에 대한 성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 옛날 서당식 시스템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인문학만 한다 그러면 조금 좀 학부모님들 관심도 덜해지실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시대가 영어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그 동서양의 인문학 교육을 멘토 멘티를 정하고 훈장도 정해서 이것을 영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서당 이러면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끔 할 수 있는 인문학적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로 다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이제 그 아이들을 영어로 가르치기 위한 그 멘토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일정 부분의 영어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자기들이 동반을 해야 이 영어로 서로 어떻게 토론도 하고 뭐 지식을 나누는 과정이 이게 습득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교육을 행하는 것이 국제서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토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일단 접목을 해서 예.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해주겠다 이 예, 얘기인데 예. 여기서 한 가지 좀 첨부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언론에 뭐 여러 의혹도 좀 제기가 됐었고 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단체가 뭐 주식회사 뭐 한맥인이냐 이런 의혹도 좀 나왔습니다. 이게 의혹에 불과한 건지. 이 특정 회사 이름은 뭐 제가 회사 이름도 잘 기억도 못하고 뭐 저랑 접촉했던 회사가 아니니까 거론하지 않고 그냥 그 업체가 처음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모국어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영어를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아웃컴 나오는 거를 제가 몇몇 그 전에 사례를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게 영어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길래 흥미로워서 이걸 이제 구청장 내가 돼보면서 좀 접목을 시켜보자. 그래서 그 업체랑 청소년,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은 이제 좀 무료로 그 교육 제도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 아이들을 멘토 역할을 할 때는 이제 일자리가 되니까 달라지는데, 그거를 좀
예산 지원을 하려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한 2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예산 지원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예. 일단 그 종로구청 노조에서 일단 예. 시위를 했던 제보 건으로 예. 또 약간 사업의 변경이 됐다 이렇게 그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부분이냐면 이제 노조에서 그 수입계획건이다 이래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이제 언론에 났습니다. 언론에 났더니 그 회사 그 선생님이죠. 그 프로그램 만드신 분이니까 그 영어 교재 만드신 분이 당신은 공익을 위해서 하고자 했는데 조금 언짢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예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뿐이 아니라 청년들 프로그램도 그다음에 우리랑 자매 결연 맺은 도시의 청소년들까지도 다 교재를 그 무료로 그렇게 우리한테 제공을 해준다고 해서 수의계약이라는 그 문제는 그 계약 자체가 없어진 거나 지금 같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아, 그럼 전액 무료로 일단 바뀌게 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그냥 MOU로 네. 무료로 교육을 제공한다지 계약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근데 또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업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대가치도 좀 있는 것 예. 같고. 이걸 체감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번 통계청자를 보면 서울에서 예. 종로의 학령 인구가 가장 최저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아마 공약 때도 예, 교육하기 좋은 도시 양성 예, 약속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셨나요? 이제 그 전에도 제가 그 인터뷰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인구 문제 또 학령 인구 문제 젊은 층이 유입되는 문제는 주거 환경 개선과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게 이제 분명하고요. 그 문제 플러스 알파로 지금 따로 좀 교육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좀 국제서당 과정을 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무쿠 과정을 좀 해봤으면 하고요. 예? 그 무쿠 과정에도 조금 어느 정도 된다고 치면 이 친구들이 어느 전공을 갈지를 좀 방향성을 정해서 그 GD라고 미국 아이들 그 우리로 보면 검정고시 같은 거죠. 고등학생.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기타 등등을 통하고 또 하나는 좀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엘리트 체육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양성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뭐 중앙중고등학교에 야구부도 있고 경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부도 있고 뭐 경북고등학교 농구부도 있고 뿐만 아니라 조금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개인 종목이더라도 엘리트 체육을 좀 그 원하시는 그런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있다면 요걸 조금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좀 이 그 체육 관심 있는 그 지금 젊은 친구들도 좀 그 여기 근처에 또 체육은 또 운동하는 데가 가까이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로장학재단이라고 이제 그 독립된 장학재단인데 구청이랑 같이 좀 상의를 주시고 이러는데 거기서 지금 예고 장학금 주는 프로그램도 몇 명 줍니다. 이제 대학생들 주로 주는데 그런 어떤 엘리트 체육이나 엘리트 예술인 양성 같은 데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엘리트 체육부터 먼저 좀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면 그거 자체가 조금 학령기의 아이들이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데 그 부모님들도 또 관심을 갖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국제성이 잘 돼야겠네요. 이거를 거기에 주십시오. 이제 말 그대로 글로벌한 그 이미지와 함께 또 예, 전통적인 서당이라는 이미지를 가미해서 멘토 매트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종로 올해 청장님으로 입성하시고 나서 예. 가장 큰 공약이었던 우리 개발 사업, 예, 주거 환경 예, 예, 개선, 예. 뭐 여전히 화두입니다. 서울 도심 전체가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창신 숭인동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권역이기도 하고 예, 예. 또 남측 지역에 대한 용역 지금 진행 중이신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또 북측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 신통기획에 또 예, 후보지 예. 몇 군데 선정이 됐죠. 예, 예, 예.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 일단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용역이 이제 3월 달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들고 이제 주민 여러분들을 설득하면서 주민 여러분들과 이제 의견을 좀 모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때요. 끝까지 결정나기 전에 잠깐 좀 중간 보고를 들은 거에 의하면요. 그 녹지를 넓혀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뭐 용적률 건폐율 정도의 등의 그 인센티브가 주어지고요. 그 또 이게 저희가 거기에 공연장이 들어와도 또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건설 행위를 할 때 친환경 건설 그 재료를 사용하면 또 거기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로 통합한 안을 좀 얹어 보면
제가 이제 공약사항에서 100층 이상 짓겠다 뭐 어쩌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00층이 들어오는 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제 단지 우리가 100층짜리 지려면 바닥 면적이 커져야 되니까 그 수요와 공급을 따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제가 100층 얘기를 또 드린 건 그 인허가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이 그렇게 한 그림으로 가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그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용적률 건폐율이 늘어나면 개개인들의 재산상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미체 지하 뚫는 부분은 건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지금 우리 쪽이 아니라 딴 쪽에 있는 건물 때문에 지하가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용역에 구체적으로 좀 두드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이제 그렇게 일단 단일안이 나온 상태에서 그 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좀 논의를 해서 그래서 가장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좀 끌고 나가고 이것이 또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신성남동역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이제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북쪽은 이제 신속통합 지금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일단 신속통합 후보지입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 창신동 그 북쪽 지역 1, 2동 쪽은 한 번도 저희가 그쪽에 어떤 그림을 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림을 얹어보고 일단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법적인 대로 저희가 50%인가 60%인가 이제 동의 얻어갖고 60%일 겁니다. 예, 동의 얻어갖고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개발하시겠다는 축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저희는 그러면 그 그림을 놓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좀 헤아리 뭐 100%다 저희가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원칙은 조금 등가인 부분이지 뭐 순서를 둘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소외되는 주민이 한 명도 없도록 한다. 뭐 한 명도 없기가 되게 어렵겠지만 네. 뭐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재개발을 한다. 셋째는 결정나면 시독하게 한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게 진짜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후보지인 만큼 당시의 상황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아지면 못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얹어보고 그 그림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좀 상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옥도 이제 주거 지역 중에 또 종로에 특화된 또 주거 지역이잖아요. 예, 최근 예. 서울시장도 뭐 한옥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종로구에서 발표했던 이 정주권 보호는 사실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인데 좀 정문환 청장께서 추구하는 한옥 보존과 어떤 지원 방안은 뭔가요? 저는 일단 요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한옥에 대해서 지금 조금 새로운 지금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기 전에 그 오세훈 시장이랑 좀 이렇게 앉아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대체 한옥의 정의가 뭐냐? 왜 초가집 짓겠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주느냐 그럼? 네? 우리가 그 해방될 무렵만 해도 그 기와집이 우리네 그 주택의 뭐 10%가 뭡니까 7%가 안 된다는데 그러면 한옥의 정의가 뭐냐? 이걸 좀 우리가 다시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우리 한옥이 무엇이냐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정의를 하고 확장성을 갖게끔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목조 건물이 이제 환경 친환경적 건물이라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그 트렌드하게 붐이 불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의 한옥의 확장성을 넓혀줌으로써 우리가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좀 새롭게 하고 확장성을 가짐으로써 그런 건축물 자체가 좀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을 주시면 정말 좀 이쪽에 멋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사업적인 드는데요. 계획은 많으신데 우리 주민분들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주민들의 채웠으면 부족한 좋겠습니다. 부분은 그 당장의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쪽 서쪽 지역 같은 부분은 이제 북쪽 지역은 지금 정주하시는 분들과 그 이제 관광하러 들어가시는 분들과의 그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어떤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출입료까지 받을 수 있는 입장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과한 얘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저런 규제도 할 수 있는 특별지역구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용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뭐 그걸 뭐 요금을 매기겠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관광과 정주가 균형 있게 갈 수 있냐를 좀 연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구단위 계획에다 뭐 이렇게 묶여 있어서 한옥부 좋은 지역에다 묶여 있어서 저기를 못 건드리는 한옥으로 돼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종로는 분명히 해야 될 어려운 게 많아요. 예. 예. 뭐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복원해야 될 놈도 있을 겁니다. 뭐든 어떤 것을 복원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재개발을 잘 균형 있게 갖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한옥 그 어떤 주택의 그 정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문제도 조금 유연성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저처럼 한 60년대 그 기억 못하는 뭐 60년대 70년대부터 거기가 다 어떻게 변화온지 아는 사람은 왜 저기서 저렇게 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중간에 80년대 때 다세대 빌라 지어놨던 집들은 그만 있어야 되고 이런 고민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그 한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리면서 하는 일은 충분히 하면서 근본적인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한옥에 대한 그 사업 계획들은 뭐 전임 청년도 그랬지만 우리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예, 어떤 예. 자고책을 많이 갈망하고 계세요. 예, 예. 현명한 대처가 많이 좀, 불편하시니까. 예, 그래서 현명한 예.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가 이제 공공시설 전임 시장이 지었던 이제 공공 커뮤니티 시설이 자치구마다 다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부지도 서울시 거고 예. 건물도 서울시가 세웠지만 예. 실제 운영은 또 지역 주민들과 또 자치구에 임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시설들이 좀 방치되고 예. 이제 정권이 좀 바뀌고 나서 예. 이제 좀 주민 이용 시설 좀 뜸하고 예. 여기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이 좀 요소가 되고 있는데 예. 지역에서는 좀 어떻게 대화를 좀 마련해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이음피음이라는 그 이제 봉제하시는 분들 전시장이자 뭐 작업장 같은 게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봉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저희가 써서 좀 봉제에서 그 어떤 그 일정 부분의 그 공정을 그 기계를 공유하시고 싶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접근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 경영이나 실적이 좀 미흡하다고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운영의 관리의 주체를 좀 지자체로 남겨달라는 요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제 이음피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지역의 봉제 공장을 위하신 분들 시설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공터 가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충분히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관리 주체를 그 지자체로 남겨와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로 남겨오고 서울시가 하면서도 충분히 다시 좀 새롭게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 장소가 활용될 수 있다면 그냥 뭐 그렇게라도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 서울시 재산이나 그 구재산이 그냥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놀고 있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잘 가져오십시오. 예, 주민들 알겠습니다.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정문원 종로구청장께서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 행정의 헤드라인을 뽑으신다면요. 종로 집값 평당 가격 강남을 잡았다. 어떤 이유인가요? 4차 혁명 시대에 이제 고도 현대화의 시대인데요. 전 세계가 구현하는 고도 현대화의 시대가 이렇게 강남이 아닌 종로로 넘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환경 자체가 그렇고요. 해서 그 종로 집값 강남을 잡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올 한해 하실 게 많습니다. 네, 새로운 신규 사업들도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기획하신 또 교육적인 목적들의 사업들, 그리고 또 문화적인 사업들, 예. 또 개발적인 사업들. 예. 어쨌든 주민과 잘 소통해서 예, 예. 1년 안에 또 임기 내에 예. 잘 성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